코스피 5000이라고 해서 ISA에서 코덱스 200 사신 건 아니죠. ISA에서 투자해야 되는 자산이 따로 있습니다. ISA에서 꼭 투자해야 되는 포트폴리오 신상 ISA까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ISA에 관심 갖는 분들 많이 계시죠? ISA 막 여기저기 홍보도 많이 하고 영상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나도 가입했어, 나도 ISA 잘 쓸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ISA가 뭔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 분들 좀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챗 JYP ISA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ISA가 뭐냐,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ISA, Individual Saving, 이게 자산관리란 뜻이에요. 어카운트, 계좌,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란 뜻입니다. ISA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ISA의 핵심은 절세예요. 세금을 아낀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절반 정도는 한 거예요. 계좌라는 게 뭐냐면요, 말하자면은 돈주머니 같은 거예요. 우리 CMA라든지 일반 수시입출금 계좌 같은 거 있죠. 내 돈 넣어놓고 그 안에서 이것저것 굴릴 수 있는 계좌. 그런 계좌의 일종인데요. ISA로 내 돈을 넣고 그거를 국내 주식, 해외 주식형 ETF 또는 채권형 ETF, 금 ETF, 배당주 ETF 등등등 여러 가지 자산에 넣어가지고 막 굴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종합적으로 자산 관리할 수 있는 계좌예요. 그래서 ISA 핵심은 절세라고 했죠. 이 절세라는 걸 얼마나 극단적으로 잘 활용하느냐가 이 계좌를 잘 쓰는 것의 핵심입니다. ISA는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는데요. 일반형은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다 괜찮아요.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일반형 가입할 수 있고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 이런 분들도 가입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민형이에요. 우리 ISA 계좌의 핵심은 절세라고 했죠. 서민형에 가입하면 이 절세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 일반 직장인분들 있죠. 월급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근로소득이 5천만 원 미치면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고요. 종합소득,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연 단위로 3,800만 원 미치면 이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입할 때는 서민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엄청 유리해요. ISA 가자! 이 ISA 계좌에는 유형이 있어요. 아까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일반형하고 서민형 말씀드렸죠. 그것 말고 가입할 때 선택지가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탁형 ISA, 두 번째는 일임형 ISA, 세 번째는 가장 최근에 나온 중개형 ISA. 좀 강조 표시를 해둘게요. 신탁은 금융에서 신이란 단어가 나오면 믿을 신인데 돈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돈을 맡긴다 형.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곳에서 내 돈을 맡기고 내가 직접 굴리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예금, RP, 펀드, ETF 등등등 여러 가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신탁형의 특징은 다른 데 없는데 여기에만 있는 게 있네. 예금. 예금은 여기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는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저축도 하고 싶어. 예금처럼 안전하게도 굴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신탁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일임형. 금융에서 일임이 나온다? 맡긴다. 맡겨버린다 라는 뜻이고요. 펀드, ETF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 예금은 없죠. 투자 자산에 여러 가지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건 믿고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가 대신 굴려줘요. 그래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가장 최근에 나온 중개형.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ISA도 중개형이에요. 왜냐? 국내 상장 주식에 유일하게 투자할 수 있거든.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ETF, 펀드, 리츠 같은 또 다양한 상품들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는 이 ETF들이 공통적으로 있죠. ETF는 뭐예요? 저희 챗 JYP 2화에서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자산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에서도 국내 상장 주식, 개별 주식은 중개형 ISA에서만 가능하지만 뭐 해외 주식형 국내 상장 ETF 또는 국내 주식형 국내 상장 ETF, 채권형 ETF, 주식을 담은 ETF는 여기서 다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ISA 계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납입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계좌 안에 넣을 수 있는, 내가 넣을 수 있는 돈 크기에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일단 매년 연 단위로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요. 이게 매년 갱신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만기 같은 거예요. ISA 계좌는 핵심이 절세죠.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 가입 기간 최소 3년은 가입해야 되고요. 최대 5년을 넘지는 못합니다. 5년 동안 최대로 내가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는 1억 원. 1억 원까지 이 계좌에 돈을 넣을 수가 있어요. ISA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두 번째 특징이자 ISA 계좌의 정말 정체성 그 자체, 절세.
어떤 절세 혜택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과세이연, 손익통산, 비과세에서 분리과세, 연금계좌, 세액공제까지 세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은 그냥 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미리 말씀드릴게, 투자에 있어서 확실한 수익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절세는 수익을 확실하게 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몇 가지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ISA 계좌에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요. 소득을 벌었다라고 한다면은 세금을 떼갑니다. 첫 번째, 과세 이연부터 보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을 뒤로 밀어준다. 나중에 떼겠다는 거예요. 언제 떼는 거냐면요. ISA 계좌가 3에서 5년 정도 만기가 있다고 했죠. 최소 의무 가입 기간. 그래서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세금 부과하는 거를 밀어줍니다. 원래는 뭐 배당금 나올 때도 배당소득세 떼고 나머지 금액 주고 이자 배당소득세 연 단위로 또 이제 계산해가지고 떼가고 하는데, 그런 시점을 의무가입 기간 내가 설정한 이제 그만할 때까지 최소 3년 이후 그 시점까지 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좋냐? 원금에서 이자가 붙고 거기에 또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고, 이게 복리의 마법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세금 막 떼가. 그러면은 이 복리의 마법의 힘이 약간 약해지겠죠. 이게 일반적인 계좌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요 ISA 계좌에서는 얘를 안 떼가.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자가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하면서 눈덩이처럼 커가는 복리의 마법, 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적은 돈을 투자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세금을 나중으로 밀어주고 원금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이걸 계속 재투자로 가져가는 게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원금의 크기가 클수록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내거든요. 일반 계좌에서는 떼갑니다. ISA 계좌에서는 그럼 밀어주는 거예요. 뒤로 과세 이연시켜준다. 자, 근데 이렇게 과세하는 시점을 미루는 것만으로는 어차피 나중에 세금 뗄 건데 뭐가 또 좋은 건가 싶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두 번째, 손익통산이에요. ISA 계좌라는 이 그릇, 계좌 안에서 여러 자산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애들은 수익을 내고 어떤 애들은 또 손실을 내기도 할 거예요. ISA 계좌에서는 얘를 퉁쳐줍니다. 조금 복잡한 어떤 계산식은 있어요. 이제 비슷한 자산군끼리 손익통산 해주는 이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쉽게 설명하면 마이너스 본 거를 감안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는 너가 손실을 보건 말건 너 여기서 돈 벌었잖아, 여기서 세금 떼갈게 라고 한다면, ISA 계좌에서는 얘 이만큼 있죠. 이만큼을 덜어내고 너 순이익이 여기만큼이네. 이만큼이네. 너의 순이익에 대해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가지고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할게 라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3에서 5년 의무 가입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잃고 또 벌고 난리가 났을 텐데, 결과적으로 3년 만기 땅, 또는 그 이후에 5년 이내 어느 시점에 딱 만기, 그 시점에 너의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할게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어쨌든 과세한다는 거잖아, 세금 낸다는 거잖아 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옵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 IS의 핵심은 비과세와 분리과세에 있어요. 이렇게 과세 이연하고 손익통산 짠 해서 순이익이 나왔죠. 300만 원 벌었다고 해볼게요. 300만 원. 300만 원에 순이익을 얻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15.4% 세금 땅 때리는 게 일반적인 세금이라면, ISE 계좌에서 너가 이 정도의 수익을 냈어? 우리가 이런 혜택을 줄게. 300만 원 순이익 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 매기는 게 아니고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세금 안 매길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얼만큼 세금 매길까요? 남아있는 여기 있죠. 이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매길게 라고 하는 거고요. 그마저도 분리과세. 원래는 15.4% 매긴다고 했죠. 그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9.9%의 저율과세, 낮은 세율로 과세할게 라고 해주는 거예요. 서민형은 혜택이 더 커요.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는 200만 원 지금 날라갔죠. 서민형은 4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300만 원의 순이익을 냈어요. 근데 서민형 ISA 가입자라면 400만 원 비과세 한도가 이 순이익보다 크잖아요. 다 날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까지가 여기까지 정리된 내용이고요. 보너스를 심지어 줍니다. 이 ISA를 보면서 이거 연금 계좌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오해가 얘 때문에 생기는 거기도 해요. 정리해 드릴게요. ISA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죠. 얘는 사실 연금하고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없었고 3에서 5년 정도, 단기에서 중기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계좌인데, 얘가 3에서 5년의 그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고 만기가 됐을 때,
그 만기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 가입하고 만기 됐을 때 그 돈의 일부를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연금 계좌 세액공제에 원래 한도, 맥시멈 한도가 있는데 얘를 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연금 계좌 세액공제라는 게 원래 있잖아요.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최대 600만 원, IRP까지 합산하면 300만 원 더해서 연간 900만 원까지 이 납입한 금액의 90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환급해주겠다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 어려운데 저희가 설명해놨어요. 이 제도가 원래 있는데 그러면 연 단위로 원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납입 인정 한도가 900만 원까지란 거잖아요. 최대로 해도. 근데 ISA 가입자들이 이 만기 금액을 이체하면 우리가 보너스 해줄게. 300만 원 더 붙여줄게. 최대 연 단위로 1,200만 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해줄게 라고 한 번 더 챙겨주는 거예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와우, 너는 자산 형성에 더해서 노후 대비까지 완전 훌륭한 걸 하면서 챙겨주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IS의 핵심은 얘는 이 세 가지입니다. 과세이연, 손익통산,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통한 절세 혜택. 자, 이제부터는 ISA 계좌 안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ISA 계좌 만들어 놓고 내 돈 얼마간 한 1,000만 원 이체해 놓고 가만두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방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그냥 물거품이에요. 굴려야 돼요, 여러 자산에. 근데 여러 자산에 돈을 넣어놓고 이거 약간 비효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 항상 정책의 의도를 살펴야 돼요. IS의 핵심보다 절세 혜택이 중요하다면 뭘 해야겠어요? 원래 세금을 많이 내는 걸 여기다 담아야죠. 우리 어차피 ISA만 가져가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의 주머니에는 뭐도 있어야 되냐면요. ISA랑 별도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반 증권 계좌, 두 번째는 연금 계좌, 장기, 단기, 얘는 중단기. 이런 목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ISA 계좌에 뭘 담을지를 보는 건데 일반 계좌라면 수익금을 많이 넣었던 애들을 ISA에 담아서 절세 혜택 극대화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국내 개별 주식 어떨 것 같아요? 세금 원래 많이 안 내요. 원래 많이 안 내고요. 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비과세예요. 세금 내지 않습니다. 얘를 굳이 IS에서 왜 투자해요? 그나마 그래도 이유가 있다면 손익통상 시에는 얘가 손실 내거나 수익 내거나 하면 손익통산 짠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 있다. 얘는 ISA에서 B 마이너 정도가 되고요. 근데 그 개별 주식도 엄청 다양한 게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등등. 그중에서 배당 많이 주는 고배당주. 배당을 목적으로 내가 국내 개별 주식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이 고배당주는 괜찮아. B 플러스 정도. 왜냐? 일반 증권 계좌에선 배당 소득세를 좀 냈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ISA 계좌에서는 그런 배당 소득세 과세 이연할 수 있고 또 비과세 혜택 받을 수도 있고 등등등 손익통산도 할 수 있고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는 괜찮다. 국내 주식형 ETF는 얘는 ISA 계좌에서 하면 안 돼요. 국내 주식형 ETF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코스피 200 같은 데 투자하는 코덱스 200이라든지 2차 전지 ETF도 있고요. 뭐 등등등. 국내 주식 위주로 담은 ETF 요즘 많잖아요. 또 코스피 요즘 잘 나가니까 국내 주식 ETF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원래 세금 안 내고요. 그리고 얘는 손익통산도 제외됩니다. ISA 계좌 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알차게 써야 돼요. 이런 애들 담으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해외 주식형 ETF. IS에서 해외 주식 투자 안 되는 거는 말씀드렸죠. 국내 주식, 개별 주식만 되고 해외 주식 투자하려면 해외 주식형 ETF 여기에 투자하셔야 되는데 얘는 완전 A 뿔뿔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SA에서는 해외 주식형 ETF 투자하는 게 거의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얘는 일반 증권 계좌에서 투자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내야 되고 그리고 뭐 배당도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절세가 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많이 담은 ETF 뭐가 있어요? 좀 많이 투자하는 거. 타이거 S&P 500 ETF 이런 거 있잖아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ISA에서 투자하는 게 똑같이 투자하더라도 세금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얘는 완전 찰떡궁합. 근데 이제 얘네를 아울러서 그래도 괜찮은 그런 ETF가 고배당 ETF. 그러니까 고배당이라는 이 특징이 붙으면은 ISA랑 잘 맞아요. 배당을 많이 준다는 뜻이잖아요. 배당은 배당 소득세를 떼가잖아요. 근데 ISA는 그런 세금 줄일 수 있는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배당주 또는 고배당 ETF는 그래도 괜찮다. 얘는 이제 A뿔 정도. 그래서 해외 주식형 ETF A뿔뿔뿔, 고배당 ETF는 A뿔 정도. 그리고 채권형 ETF 얘도 괜찮아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배당금에 대한 세금 이런 것들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 얘는 이제 A뿔 정도고요. 핵심은 절세예요. 아까 다양한 자산들을 예를 들어봤죠. 몇 가지를 반란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 요거 너무 괜찮다고 했죠. 두 번째, 고배당주 또는 고배당 ETF 있고요. 세 번째는 채권형 ETF. ETF는 뭐 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했죠. 주식이에요. 위험성이 조금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리고 고배당은 주가가 막 출렁거리진 않는데 배당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준다라고 해가지고 주가는 좀 안정적이라고 보죠. 가격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기대하죠. 채권은 가격이 들썩이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달라요. 조금 더 공격적인 성장성 있는 애가 이 주식형이고 배당이나 채권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안정적인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격형이냐 안정형이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의 비중을 좀 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이대도 써놨는데요. 나이는 투자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젊을 때일수록 공격적으로 투자하라고 해요. 앞으로 투자할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 시점까지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있는 2030일 때는 공격적으로 해라. 그리고 은퇴 시점이 얼마 안 남은 4050, 60으로 넘어갈수록 안정형 자산을 늘려가라 라고 교과서에선 얘기하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격적으로 좀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를 60% 넣습니다. 그리고 고배당주나 고배당 ETF를 20% 넣고요. 채권형 ETF는 20%. 물론 얘를 100%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로 다 넣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나 그래도 자산 배분을 할래. 포트폴리오적 관점으로 사고할래, 투자할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국립형은 딱 중간이에요.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 한 40 정도로 가져가고요. 나머지를 30, 30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얘를 많이 적게 가져가. 하지만 없으면 안 돼. 투자는 그래도 주식형 좀 있으면 좋아요. 얘를 20 정도로 가져가고요. 여기 이제 고배당주나 고배당 ETF를 40, 또 40 정도. 또는 얘를 한 30 정도 가져가고 여기를 50 정도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채권형을 조금 더 난 더 가져갈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도로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성향이 이 셋 중에 하나일 리가 없어요. 이 그라데이션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안정적일 수도 있고 더 공격적일 수도 있는데 일단 가이드라인은 요 세 가지를 비중을 좀 이제 나눠가지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또 하나, 내가 1,000만 원 있고 2,000만 원 있고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걸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 1,000만 원이 있어. 어쨌든 내 1,000만 원을 지금 ISA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챗GPT가 얘기해줬으니까 당장 나 공격형으로 만들 거야 하고 1,000만 원을 그냥 6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한꺼번에 모든 결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500만 원 정도는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한 번에 쓰시고 나머지 500만 원 남아있죠? 이거는 50만 원씩 10개월. 50만 원씩 매달 내가 선택한 자산을 추가적으로 적립식 매수하는 식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ISA가 우리한테만 좋은 게 아닌가 봐요. 정부도 너무 좋아해. 정부의 의도 뭐였어요?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 뭘로? 절세 방식으로. 근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정책 의도에도 굉장히 잘 맞고 국민들도 좋아하고 윈윈하잖아. 이게 윈윈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해서 정부가 이번에 욕심을 한번 더 냈습니다. 신상 ISA 출시. 따단 이름하여 생산적 금융 ISA인데요. 목적이 생산적 금융이야.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정부가 얘기하는 생산적 금융은요, 돈이 잘 돌아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목적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돈 어디에 깔려 있어요? 부동산에 많이 깔려 있죠. 그리고 해외 주식으로 많이 나가잖아. 정부는 생산적으로 기업에, 우리 기업에 좀 투자도 이루어지면서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그만 증시로 좀 돈이 활성화되게끔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런 의미에 좋게 말해서 생산적 금융, 국내 주식에 투자해 두 종류를 요번에 따단 신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형 ISA. 정책 상품에 청년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만 34세 미친 분들이 가입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연간 총급여가 7,500만 원 미친 청년분들이 가입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일반 ISA하고 다르게 추가적인 혜택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일반적인 ISA에도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됐었죠. 세금 깎아줬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납입금 자체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해주겠다.
뭐냐면 우리 이 안에서 계좌에 그냥 돈을 넣고 그걸 잘 굴려서 순이익이 났을 때 과세 혜택을 주는 게 ISA 계좌잖아요. 근데 그냥 돈을 넣기만 해도, 원래 돈 넣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냥 돈을 넣기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혜택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분들 중에서 연간 1,900원 7,500만 원 미치라면 이 ISA에 가입을 해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까지 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올해 뭐가 나와요? 청년 미래적금이 나오죠. 3년 동안 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더해가지고 약 12% 정도의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청년 희망적금 도약계좌, 그 다음에 청년 미래적금 이렇게 나오는데, 청년 미래적금하고 이 청년형 ISA하고는 중복가입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통해서 돈을 조금 더 굴릴 각오가 돼 있어 라고 한다면 ISA, 아니야 나는 안전하게 그래도 정부가 기여금 따박따박 잘 주는 청년 미래적금 가입하겠어 한다면은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청년 미래적금은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연 이자를 줘요. 해서 중소기업 재직하시는 청년분들은 이 청년원 ISA보다는 이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세요. 다음은 국민성장 ISA, 청년형 ISA하고 국민성장 ISA가 두 가지가 같이 발표가 됐는데, 이건 일반 국민분들 가입할 수 있는 거, 나이 제한 없고 뭐 소득 제한 없고, 이거는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 위주의 펀드, 그리고 국민성장펀드나 BDC라는 거는 이제 벤처기업들의 돈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투자 상품이에요. 이런 쪽에 투자를 했을 때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더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아까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넘치는 거는 9.9% 저율과세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더 해줄게, 더 파격적으로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항상 정책은 뭐다? 의도를 봐야 된다. 절세를 미끼로 생산적 금융으로 돈이 흐르게 하겠다. 그리고 그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청년들을 위한 ISA, 얘는 납입금 자체에 대해서 소득공제 더해줄게. 다만 미래적금하고 중복해서는 안 돼. 두 번째는 국민성장 ISA, 이건 전국민 가입 가능해. 만약에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 많이 한다면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제공했던 혜택들을 더 강화시켜줄게 라고 하는 거죠. 짜란! 이렇게 ISA에 대한 설명을 쫙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숙제 있습니다. 요즘 숙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아. 역시 쓰는 자가 이긴다. 오늘의 숙제, 나의 ISA 계좌에서 어떻게 자산 배분할지를 간략하게 한번 써보세요. 나는 공격적인 성향이니까 해외 주식형 국내 상장 ETF에 70% 넣고, 그리고 20%는 고배당 ETF 넣고 10%는 채권형 ETF를 넣을래. 이런 식도 괜찮고, 구체적인 종목명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난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적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손으로 쓰고 댓글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또 공부가 돼요. 복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이 숙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 챗 JYP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어바.